다시 대선의 시기가 왔습니다. 정법대로 명상을 하면 더욱 전문적이고 현명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나요? 코로나 이후의 계급 갈등, 복잡한 남북 문제나 외교 정책, 부동산 혼란 등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나요? 물론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명상이 딱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걸 알고서 그 다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접근하는 거하고, 물론 이제 정치인이면 정치인들,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런 괴로움의 소멸의 방향, 또는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런 뭐 정책을 나름 이제 지혜를 짜내서 전문 지식을 짜내서 실행하는 거하고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큰 방향을 알고 있는 거죠. 중생들의 흐름의 큰 방향을 알고서 거기서 이제 이건 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파트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전체 틀을 모르고서 이걸 아는 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되는 점은 뭐냐 하면 좋은 판단, 일단 뭐냐면 부처님께서 업과 인과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본인의 어떤 욕심을 자르거나 또는 본인이 아주 그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내가 사회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눈앞의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왜 불나방처럼 뛰어드느냐?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이것만 얻으면 좋아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안 좋은 욕심을 부려서 남들한테 피해주고 상처를 주는 그 행위가 나한테 얼마만큼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인가, 결과로서 다가올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이해가 있으면 정말 정도대로, 그리고 사람 정말 흔히 어느 정치인이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죠. 근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 인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본인이 하더라도 이게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런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기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좋은 판단력입니다.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은 어떤 기로에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로에서 좋은 선택을 몇 번 하면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편안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몇 번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또 인생을 제대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보통 그 사람이 어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명상을 꾸준히 해서 꾸준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기본 데이터를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고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판단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어떤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 명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또 불교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이 될 겁니다. 옥에서 금주와 거짓말을 금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나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나 음주도 명상 수행에 큰 방해가 되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많이 닥칩니다, 이게. 이제 그럴 때, 뭐 술을 마신다 이러면 좀 최소화하는 게 좋죠. 불가피하게 회사에 뭐 꼭 가야 될 모임이 있다. 또는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정도 하면, 뭐 사람들 어울리는데 조금 흉내 정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이제. 근데, 불가능한 걸 바라면서 그걸 괴로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혀 노력을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마음대로 마시자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100%가 안 되면 뭐 치우자 해서 all or nothing인데 그게 다 되게 안 좋은 겁니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 100이 안 되면 50, 60을 해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70, 80을 하면 더 좋죠. 하다못해 못하면 20이라도 하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실천하는 만큼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절한 상황에 있는 거, 치에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거짓말을 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약간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한 의도로 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누가 뭐 아침에 머리를 잘랐는데 안 어울리는데 머리 저 사람은 머리 긴 게 어울리는데 머리를 요즘 단발이 유행이라 싹 잘랐다.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럼 그거 대놓고 정직하게 내 머리 잘랐는데 어때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진짜 안 어울립니다. 정직하게. 왜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럴 때는 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 사람한테 이제 좋은 의도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어차피 벌어진 일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업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거짓말 하는 게 나쁜 의도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리거나 또는 안 좋은 의도로 하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좋은 의도로 한다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누가 딴 사람 보고 누구 욕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보고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것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저 사람 내 욕했어요?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욕을 했고 이 얘기도 했고 이 얘기도 했고 이 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이제 선한 거짓말 할 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화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인과의 결과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하시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것도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신도 이롭고 남들도 이롭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도록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